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사회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반사회성 성격이 뭐냐면은 진단 준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거나 조종하려는 집착을 중심으로 성격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반사회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격이 되느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쌍생아와 입양아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 반사회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질적으로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한 특정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학대를 당할 때 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패턴을 발달시킨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양육기 초기에 어린 아이 초기의 방치, 학대, 가혹행위는 뇌에서 도덕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화 전두엽 피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정동적, 약탈적 공격성의 생물학적 기전은 그들이 이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험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본질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언어와 정동을 담당하는 뇌회로가 비정상적이에요. 막 좀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관계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감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말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제2의 언어,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배우듯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관계지향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상처를 주면은 그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운다는 거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격도 방어를 쓰는데요. 방어 과정에는 전능 통제,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투사적 종일시. 이 개념은 뭐냐면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해리 행동화를 사용하는데요.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1차적 애착이 겹이되어 있는데요. 이걸 양심의 결여, 초자 결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사람들에겐 타인의 가치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만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자신의 힘에 감명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해서 범죄 행위를 이거를 전혀 수치심 없이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행을 왜 털었어? 거기 돈이 있으니까. 오, 살짝 이런 느낌? 이런 사람들의 관계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은 불안전과 무질서로 꽉 차 있어요. 거친 훈육과 지나친 방임, 방치의 혼란스러운 경합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는 초기에 젖는 감각, 그리고 이후에 어린 자기를 보호해주는 타인의 힘에 대해 정상적인 확신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발달상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인 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게 공경에 처한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다. 난 너를 조종할 거야.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는 일에 평생을 몰고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정서를 의식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나약함 혹은 취약함과 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를 연결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 아니고 취약한 사람 아니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네요. 즉, 감정을 말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반응을 해주지 않았겠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랑을 흡수하지 않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네요.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로 자라면은 자기한테 결여된 어떤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즐기고 있다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부드러운 영역에 속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사적인 성격은 치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도 뭔가 치료를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일단 치료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치료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강직성이라고 해요. 치료자, 치료의 틀, 치료 조건의 강직함이 치료를 가능하게 만드네요. 왜냐면은 반사회적인 사람은 나약함, 취약함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강하고 뭐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존경하고 조금 더 따르는 그런 무드가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사람에게 애정을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지만 강하고 엄격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도 강직함의 일부죠.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위협 앞에 당당하고 고집스럽게 현실을 다루면은 내가 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애정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존경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치료자가 자기의 사생활을 공개를 한다? 내면에 있는 취약함? 이러면은 이제 반사회적인 사람한테는 이 사람 약한 사람이네? 이렇게 조종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치료자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지 일관성 있고 처벌하지 않으며 착취당하지 않는 대상이 됨으로써 환자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반사회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격으로 공부를 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